역전세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역전세난은 계약 당시보다 전세금이 하락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12만 가구 이상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역전세에 대한 대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역전세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전세값이 좀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원래 역전세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는 오히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예전에 보통 전세난이라고 그렇죠. 불렀잖아요.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제 통칭해서 역전세난이라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 전세가 하락이 지방 쪽에서 좀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계약한 당시보다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더 낮아져서 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역전세난 현황 그리고 세입자들의 이런 주거 안정에 관련된 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데 네. 이 자료에서 나온 것이 방금 언급하신 전국의 12만 가구 이상이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 가격이 지방 쪽에서 더 하락하게 되면 예.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되는 가구가 시나리오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이런 역전세의 근본 원인은 뭔가 이 정부의 주택 수급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입주량도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집값과 함께 전세금이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네. 경기 침체 때문에 동반하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전세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입주량이 최근에 많아지게 된 것은 이 이전에 15년부터 17년 일정 동안에 지방 수도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전국적으로 인허가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입주량이 현재 최근에 좀 늘어난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실제 이제 착공 준공 물량 같은 주택 공급량 변동성이 좀 많은 까닭에 이 공급량 변동성에 따라서 입주량 변동이 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기마다 사실은 전세난과 역전세난 같은 부작용들이 동반해서 나타났었던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서 실제로 역전세난 전세 가격 하락을 좀 부추기게 되는 이런 영향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량을 좀 균질하게 어느 정도 필요량을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예전에도 왕왕 나왔었죠. 그랬었군요. 예.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이제 12만 2천 가구 정도가 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또 수도권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도권에서도 입주량이 예년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 자체로는 좀 올해 하반기 중심으로 내년까지도 좀 입주량이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세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역전세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택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입주량 증가까지 겹치게 되는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방과 수도권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각 시도별 입주량과 주택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역전세난도 굉장히 좀 양극화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올해 들어서 11월 현재까지 지역별로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 수치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정비 사업이 좀 활발하다던가 청약 시장이 인기가 있어서 이제 실거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입하는 수요가 많다던가 하는 곳들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또 오르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또 경기 부진 때문에 하락하는 곳들도 예. 있고 집값 변동이나 전세가 변동도 굉장히 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역전세 노출에 위험되는 지역별
이런 위기 상황도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가 전세 가격 지수, 전세값 하락세 정도, 하락 정도에 따라서 역전세난 노출 가구가 12만 가구 이상이다라고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예. 실제로 각 지역별 역전세난 노출,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보시면 울산이라든가 경남 같은 지역의 전세값 하락 정도에 비해서 또 서울 같은 지역은 최근에 또 오르기도 했다는 교육제도 얘기네요. 변경이라던가 또 정치적 청약시장 대개편이라든지. 재건축 인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또 하반기에는 다시 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세 시장과 역전세난 우려에서도 양극화된 이런 편향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이 역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전국적으로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급 증가나 또 전세 가격 하락 안정에 따라서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지역에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확산 내지는 심화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방금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지역별 전세 가격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역전세난이 더 확산되거나 심화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지방에 전세값 약세라던가 공급 증가 같은 것들이 뭐 미분양 확산이나 이런 것들로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역에서는 좀 더 역전세난이 지속되거나 장기화되거나 심화될 수도 있겠고요. 서울 수도권의 인기 지역 중심으로는 또 반대로 역전세난 위험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대응하는 정도라던가 세입자들이 대처하는 자세는 좀 달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역전세가 확산된다라는 거는 제가 전세 세입자인데 제가 냈던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보호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최근에 사실 국회에 이미 입법돼 있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법안 입법 개수는 굉장히 많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연내에 적어도 이제 통합해서 한 개 정도라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된다,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전월세 가격의 지역별 상한선을 좀 만들자는 얘기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좀 더 직접적으로는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증보험 장치가 제도가 있죠. 있기는 예.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뭐 보증금 규모라던가 세입자의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확대시키자던가 아니면 세입자 내지는 집주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모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려면 또 뭐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임대보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안의 이제 구속력도 문제기는 하지만 뭐 사실 세입자들이 이걸 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보증 보험료 같은 현실적인 그렇죠. 문제들도 있겠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리고 현재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이제 혹은 임대인이 이미 앞에 설정된 근저당이 많아서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어려운 전세 상황에서, 계약이라든지 예.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계약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그러게요.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계약은 사실상 피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임대인이 실질 투자를 적게 한 갭 투자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사고가 생길 위험이 많으니 피하는 게 좋겠고 앞선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세입자들이 해서 네네. 직접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좀 설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네. 보증보험은 지금 허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요. 예.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와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두 상품이 보험료도 약간은 다르고요. 차이가 있죠.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의 상한선이라던가 세입자의 계약 조건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좀 더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하시고 적어도 1년 이내에는 가입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같은 것들을 지키시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만일 그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1차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전세권,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뭐 장치들 권리를 미리. 설정해 놓는다던가 하는 건데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뭐 확정일자 신고라던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네. 전세권 설정 자체가 일종의 등기이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좋죠.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셋집을 어쨌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이 예. 집주인과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이라도 설정을 해서 집을 비운 이후에도 본인의 권리가 남아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과정도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게요. 경매라든가 이런 걸로 대금을 이제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이사할 때 전세금을 이용해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이제 대응책들이 이제 미리 뭐 계약하기 전세 계약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전세 계약 이미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돌려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런 이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집주인과의 마찰이나 분쟁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혹여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도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내용 증명 같은 걸 발송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전세 계약 종료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못했다. 이런 거를 해달라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다는 걸 나중에 이제 확인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을 일차적으로 좀 발송하시는 편이고요.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좀 들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이후에 사고에 대비하는 방식들을 주로 따르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 전세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은 또 우선순위 반환되는 제도들이 있기는 하죠. 네네. 근데 그 금액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최근처럼 특히 이제 전세금 규모가 좀 많아진 아파트 대도시의 계약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세입자들의 전세금 이제 반환 부분 최우선 순위에 대한 금액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